뭐냐면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야?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 또 변형식. 이거 다 외우고 있느냐야. 우선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뭐 배웠어요? 그럼 더 외워. 항등식. 항등식 파트에 뭐가 있었어? 항등식 배울 때 뭐 배워? 나머지 정리 배우잖아. 이게 시험 문제잖아. 항등식에서는 뭐가 시험 문제라고 그랬어?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뭐 수치 대입을 할 거냐? 계수 비교를 할 거냐? 그지? 나머지 정리하면서 또 뭘 배워? 조립제법. 이거 할 줄 아느냐? 조립제법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몫이 나왔을 때 그 몫도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맞지? 생각나지?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 나머지 정리에서는 뭐라 그랬어? 누구누구를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라는 이 세 개의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그 주어진 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여기다 대입해줘라. 그러면 그 나오는 값이 나머지다 라는 걸 배웠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 하자. 그래 놓고 뭐라 그럴 거냐면 실제 문제는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면 이거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니? 라는 게 문제로 나왔었잖아.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만 해내면 얘가 이렇게 변해야 돼. 그럼 뭐가 달라졌어? a가 없어졌잖아. 그럼 a로 꺼냈으니까 a로 묶어내 놓으면 qx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겠지. 그럼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얘로 나누면 몫이 누가 된다? 얘가 몫이 된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얘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실전에 가면 뭐라고 나와? 요렇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성립한다면 xfx를 누구로?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니? 이거 나머지만 물어보면 나머지 정리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이때의 몫과 나머지 구해봐라는 거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이식 써놓고 어떻게 바꾼다? xfx니까 다 x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 x배 해주면 xfx는 x배 해주면 x에 ax 플러스 b 뭐 여기다가 곱해줄까?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ax 플러스 a분의 b에 x qx x 곱해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곱해줘야 되니까 r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ax에 qx가 몫이고 나머지가 이게 될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야.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안 되는 이유는 규리야?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없다 그랬어. 왜? 그래. 1차로 나누는데 1차가 나머지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얘를 얘로 나누자. 그럼 몇 번 들어가? R번 들어갔겠지? X 플러스 A분의 B 전개하면 RX 나와. 전개하면 A분의 BR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A분의 BR 이렇게 쓰겠지. 그럼 식이 달라진 게 없지.
그럼 몫은 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얘 있고 여기에도 얘가 있으니 얘네들로 묶어내면 x 플러스 a분의 b로 묶어내면 여기서 남는 건 a의 x의 qx 그리고 여기서 남는 건 r이 남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의 r이 되겠죠. 그러면 몫은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내면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백지에다가 써볼 때 뭐 이거는 뭐 식 써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항등식 배우면서 뭐 배웠지?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 뭐가 있었지? 수지대입법과 계수비교법. 나 그래서 이제 이건 구할 줄 알아.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정리 배웠어. 나머지 정리는 뭐야? 대표적으로 어떤 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어떻게 구한다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게 나머지. 근데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얘를 가르쳐주고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셔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난이도 낮은 거. 이걸 살짝 높여놓으면 fx가 아니라 x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 몫과 나머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식 변형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이 항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자꾸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 x 플러스 뭐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2의 뭐 10승 a0 a1x 가서 a20 x 20승 이 모양만 딱 봐도 무슨 문제 낼지 다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다? a0부터 a20까지의 합은 얼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수연아? x에다 1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얘 나온다. 그러니까 1, 1, 1, 5의 10승이 답이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는 A0, A2 이렇게 해서 A에 20을 더하든가 또는 A1, A3 해서 A에 19까지 더하든가 그럼 결국엔 얘는 뭘 대입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변변 빼든가 더하든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2배에 이렇게 나올 테니 나중에 나눠주면 된다. 모양을 외우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쓰진 않잖아. 이게 나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0는 어떻게 구하지? 가끔가다 A0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지? 왜? 문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지만 A0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보면 A1, A2 해서 A20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거 1 대입하면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A0가 없잖아. 그러면 A0를 구해서 A0 어떻게 구해? 양변에 X에다 0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A0만 남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케이. 문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바뀌는 거지. 뭐라고? A0에 A1 X-1의 제곱, X-1 A2에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A20에 X-1의 20승까지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 이젠 대입하는 숫자가 달라진 거야. 얘를 구하려면 X에다 1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가 1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X에다 2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구하려면 짝수홀수 나눌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한다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1이 될 때와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찾아서 대입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x가 2일 때와 0일 때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 A0는 어떻게 구해요? 뒤에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기본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넘어가면 세 번째 나오는 거야. 복소수 또 새로 배웠잖아.
옥수수 배웠죠. 그러면 뭐 Z는 A 플러스 BI, 켤레는 A 마이너스 BI, 거기에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 네 개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이 나오면 차수를 낮출 수가 있었다. 이해되지? 뭐 이런 얘기까지. 그 다음에 복소수 다 배우고 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갔다고 치면 2차 방정식에서 배우는 게 뭐야?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제로. 그러면 판별식에 관한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맞지?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실근. 맞지?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거 사용하세요. 선생님 판별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하나로 밀고 가세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이거 하나.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야? 루트 안에 숫자가 크면 무조건 꺼낸다. 꺼내는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실근이라고 줄 때도 있어요. 두 실근. 두 실근이라고 줘도 뭐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서 y는 fx라고 할까? fx가 0보다 크다. 2차 함수. 2차식인데 2차 함수로 줄 때 있잖아. fx는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준다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이게 x축이라고 보면 2차 함수는 총 3가지 안 만나든가 접하든가 두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 근데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밖에 없지. 얘는 0 되는 거 있잖아. 얘는 0보다 작은 애들도 있잖아. 이해돼? 따라서 2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하며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네.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해주면 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변형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뭐야? 전부 다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의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되게 간단하게 몇 개 써보는 거야. 써보는데 내가 이번 시험범위 이런 것들을 배웠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선생님 2차 함수 fx하고요 2차식하고 y는 2차식 또 y는 gx 1차식 얘는 1차식이래요.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만난다고? 만나는 건 교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란 얘기야.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fx와 gx를 갖다가 놓을 거고요. 얘가 2차식이니까 얘를 넘겨서 아마 fx-gx가 0이라고 하겠죠? 이거 2차식이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얘의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근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근의 종류와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쓰라는 얘기. 이게 몰고 가는 방법이라고. 지금 선생님 숫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몰고 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러는 거지.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과 5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머? 2점 가르쳐 줬네? 두 근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x가 1 또는 5란 얘기군요. 그러면 이 2차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x-1, x-5였겠군요. 이렇게 대놓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면 여기에 미지수가 끼어 있었겠지.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런 데 미지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또 근과 개수의 관계 쓰라는 얘기. 기억날 거예요. 두 직선, 뭐 2차 함수와 1차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1과 3이다. 2와 5다. 막 이렇게 가르쳐 준 문제 있었잖아. 박스에다가. 생각나? 그런 문제 다 여기에서 변형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2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4차 방정식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뭐냐면 x 4제곱이 있고 여기에 16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4x제곱을 줄 거야. 이 방정식 풀어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린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복 2차 방정식이라 그래. 복 2차 뭐? 4차, 2차 상수항. 그러면 얘는 무조건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x제곱의 제곱 4의 제곱이라고 보면 여기에 얘네들의 곱의 2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8x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8x제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델로 놓으면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 필요한 거고 이 모델로 놓으면 플러스 뭐 12x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갈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다 이 꼴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모델로 몰고 가면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한 번은 더해주고 또 한 번은 빼주면 됩니다 라고 놓고 풀면 2차 방정식 2개 나오니까 얘네들의 근을 구해주면 된다.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거라고요. 됐지?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풀 건데 자, 쌤, 이거 한 분만 앞뒤 복사해 주세요. 자, 우선은 이거 뒤로 한 장씩 넘기시고요. 지금 당장에는 없어도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맨 앞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엊그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 뭐냐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 그리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마이너스 26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어떻게 구할래? 이 얘기야.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얘네들을 봤을 때 무엇을 내가 알아야 얘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합,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곱. 그러니까 여기서 곱을 찾아내려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합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6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6은 마이너스 8 곱해서 플러스 6xy가 되는 거고 6xy의 곱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아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젠 여기에 추가로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더라. 이해되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알았으니까 얘를 구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 x 제곱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제곱에서 2배의 얘를 빼는 거구나. 아니?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누구야? 얘네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여기 들어가는 건 얘네들의 곱 x 제곱 y 제곱.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것도 모르는데요. 이제 이거 갖고 찾을 수 있잖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4, 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돼서 10인 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xy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100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계산하면 답이에요. 논리 이해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무슨 조건을 주더라도 합과 곱을 찾아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지만 만약에 선생님 문제가요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우라고. 뭐라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곱해야 돼. 곱하는데 이 전개했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개하면 얘도 나오지만 더 나오는 애들이 있어. 요렇게 전개하고 요렇게 전개하면 얘가 끝이야. 근데 얘가 전개를 요렇게만 하겠냐고. 요렇게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제곱 y세제곱이 더 나오니까 얘네들은 더 나오는 애를 빼줘야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요렇게도 전개해야 되잖아. 더 나오니까 x세제곱 y제곱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다 아는 거지.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답이 된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없나요? x의 7승 더하기 y의 7승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7승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니? 3승과 4승을 곱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3승, y 3승. x 4승, y 4승을 곱하겠지. 똑같아. 곱하면 7승은 나와요. 근데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걔는 또 빼줘야지. x 세제곱, y 4제곱.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x 4제곱, y 세제곱. 똑같아요. 그럼 얘 찾고 얘 찾고 얘 찾는 건 어렵지가 않지. 이게 기본적인 변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해되셨어요? 자, 3페이지에 11번 보세요. 3페이지에 11번. 자, 3페이지에 11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 B, C가 2.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은 30. 또 ABC의 곱이 10. 이렇게 세 개를 줬어. 그래놓고 물어보기를 뻔하잖아. AB, BC, CA를 물어볼 거야. 이거 전개 안 한다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합에서 표현을 바꿔봐라. A 플러스 B라는 건
E-C였을 거고 B 플러스 C라는 건 E-A, 얘는 E-B였겠지. 맞지? 이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지?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그 다음에 없는 거. 2의 제곱은 뭐가 된다 그랬어? 얘네들이 어떻게 나온다?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 왜? 2를 두 번 꺼내면 여기선 얘가 나와야 돼. 2를 두 개 꺼내고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BC가 나왔을 거고 2가 하나만 나올 때는 얘가 하나 나오면 얘네들의 곱, 얘가 하나 나오면 얘네들의 곱, 얘가 하나 나오면 얘네들의 곱이니까 아 여기는 AB, BC, CA가 들어가겠다. 2가 하나도 안 나오면 마이너스 ABC가 되겠지. 갖다 쓰세요. 선생님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찾으세요. 두 개 보고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해되지?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니까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이걸 구하래요.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봐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잖아. 제곱자리가 3개 더해진 거 아니야? 제곱자리 3개 더해진 거 이 얘기야. 그러면 제곱 3개 더해진 건 제곱에서 2배의 얘네들을 빼는 거 아닌가? 그지? 그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누구야? 이 안에 있는 애들 AB, BC, CA. 여기 들어오는 애들은 얘네들 2개씩 곱해서 들어온 거. 이해돼? 그럼 얘 2개 곱하면 A, B제곱, C 플러스 A, B, C제곱 플러스 A제곱, BC.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어떻게 구해요? A, B, C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A, B, C로 묶어버리면 A, B, C의 합이 남아요. 그럼 얘 다 알잖아.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얘는요, 찾으세요. 이거 2개 가지고. 2개 갖고 찾으면 되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으라고. 이해돼?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그 4번 문제 봐봐. 앞 페이지에 넘어갔네. 앞 페이지에 4번 문제 보면 뭐야? p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qr. 그래 놓으면 이제 6x-4로 나눌 때 특이하게 돼 있죠? 3x-2가 아니라 그걸 또 2배 한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달라졌으니까 표현을 해보면 자, 4번 문제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px는 x-3분의 2로 나눌 때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6x-4로 나눌 때의 몫과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 이해돼? 누구를? px를. 그러니까 얘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식 변형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봐. 얘로 나눈다고 합시다. 얘로 나누면 내가 아는 식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뭐 해주면 돼? 6분의 1을 곱해주면 이 식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맞지? 이렇게. 내가 나누려고 하는 식은 써야 된다고. 근데 내가 아는 식은 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6분의 1배를 해주면 전개해주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얘로 나누었으니까 몫은 누가 되는 거야, 수연아? 턱 괴이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몫은 누가 돼? 얘로 나누면 얘 빼고 나머지 누구? 얘 빼고 나머지 누구? 6분의 1? 생각을 하라니까? 걔 빼고 나머지 다 읽어봐. 누가 있어? 몫은. 얘가 뭐? 얘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에 6x-4로 나눴을 때 몫은 누구예요? 그러면 6분의 1 qx가 몫이고요. 이 앞에 게 몫이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r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
우리가 연습할 땐 뭘로 연습했느냐면 문제가 3x-2로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였거든. 주로. 그럼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뭐야? 3분의 1이 있어야 식은 달라진 게 없지. 그래서 얘 qx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로 나누면 몫이 누구야? 그래 3분의 1 qx가 뭐 나머지는 r이 그대로 되는 거야.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뭘 볼까요? 거기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보기는 하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 보면 독특하지만 독특하지 않아. 독특하지만 독특하지 않은 문제라고요. 결국엔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거 아마 너네가 두 타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1 a제곱 플러스 2b의 4b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4c제곱은 21 abc는 2 그래놓고 2배의 a 플러스 2b b 플러스 c 2c 플러스 a 뭐 이렇게 잡히겠죠. 이거 얼마니?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야, 너 여기 있지 마. 여기 들어가 봐. 됐니? 그럼 결국에 누구야? A, 2B, EC. A, 2B, EC. 그럼 우리 했잖아. A, B, C의 합과 제곱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응? 이거 구해봐라. 이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얘는요. 여기 A 플러스 2B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C. 얘는요. 얘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얘는요. 얘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B. 이거 얼마니? 그럼 아까 했잖아. 뭐 1의 세제곱, 1의 제곱, 1 없는 거. 그러면 1의 제곱이면 얘네 둘 나오면 얘 나오겠네. 마이너스의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c. 뭐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스란 얘기.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1이 하나만 나와요? 그럼 얘네끼리고. 뭐 2ab 플러스. 또 얘가 나오면 요렇게 4bc. 얘가 나오면 요렇게 플러스 2ca. 에 1 마이너스 나머지 없는 애들 4abc 알잖아. 얘는요 두 개 알잖아. 제곱의 합도 알고 각자 합도 알고 변형식 하면은 두 개씩 곱의 합이 나오겠지.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좀 모양이 달라져 있을 뿐이야. 이걸 뭐 어려워요 못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거.